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4일입니다. 이제 3분기의 문을 딱 연 첫 주였죠? 네, 27주 차. 네, 27조차 국내 증시 분석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자료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해요. 롤러코스터 변동성과 실적 시험대. 네, 맞습니다. 딱 제목 그대로였던 한 주 같아요.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적 움직임을 보면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였죠. 네,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보면서 지난주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나? 특히 주 후반에 왜 이렇게 급락했나?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네네. 또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 위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롤러코스터 장세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파헤쳐보죠. 먼저 진짜 변동성이 엄청났어요. 네, 엄청났죠. 코스피가 주중에 보면 3,100선까지 시원하게 그냥 뚫고 올라가는가 싶다니만 그렇죠. 분위기 좋았는데. 금요일에 그냥 확 꺾였어요. 코스피가 마이너스 1.99%, 코스닥은 더 빠져서 마이너스 2.21% 급락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주중에 올랐던 거 거의 다 반납한 셈이죠.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는 거의 보합, 마이너스 0.05%. 거의 제자리. 네, 코스닥은 마이너스 0.74%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와, 진짜 아찔한 움직임이었는데 이 급격한 방향 전환,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? 역시 수급인가요? 네, 수급 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자료 분석 내용을 보면요, 특히 코스닥에서요. 네. 외국인이 주간 기준으로 4,630억 원, 이걸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.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군요. 네.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주 초반에는 좀 사는 듯 하다가 후반에는 매도세로 돌아섰어요. 그래서 주간 전세로는 약간 마이너스 14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요.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거셌네요.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기관은 코스피에서 1.1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데요. 맞습니다. 기관이 꽤 샀어요. 그 정도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는 건 외국인 파워가 그만큼 세다고 봐야 하나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? 물론 기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주긴 했는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투자 심리가 너무 빠르게 얼어붙었어요. 아, 심리가. 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던지는 그 매도 물량 충격을 다 흡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가 바로 이 자금 흐름입니다. 자금 흐름이요. 보통. 그 금요일 하루예요.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 있잖아요. 네네. 예탁금. 이게 하루 만에 무려 4조 3천억 원이 급감했습니다. 하루 만에요. 4.3조 원이나요? 와. 네. 주간으로 봐도 1조 2천억 원이 줄었고요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식었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. 야,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.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자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신용 융자 잔고,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. 네, 레버리지 투자죠. 이건 오히려 주간으로 3천억 원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총 20조 8천억 원 수준이다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? 위험 회피랑 정반대잖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현재 시장의 어떤 복잡한 심리를 딱 보여주는 대목인데요. 네.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탁금 빼면서 위험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.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좀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보겠다. 이런 성향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죠. 아, 위험 회피 심리랑 레버리지 부담이 같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런 어떤 내부적인 심리적 긴장 상태라고 할까요? 이런 게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불안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역시 그거겠죠. 곧 시작될 2분기 실적 시즌. 자료 제목에도 실적 시험대라고 딱 나와 있고요. 정확합니다.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야, 그동안 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기업들이 과연 이 상승세를 받쳐줄 만한 실적을 내놓을까? 이런 생각. 네. 또 혹시 실적 딱 발표되고 나면 재료 소멸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? 하는 그런 경계 심리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기대 반 걱정 반이군요. 네. 특히 금요일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건 바로 이런 불안감이 그냥 확 터져나온 결과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정말 기업들이 성적표로 증명해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딱 올랐다.
이 말이네요. 그렇죠. 이제 말 그대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. 그럼 다음 주 28주차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역시 뭐니 해도 핵심은 실적입니다.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 성적표가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요. 네, 시작이군요. 여기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확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준다면 네. 그러면 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는 있겠죠.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기술적 반등 가능성. 네. 근데 그 강도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.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. 코스피 3000선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삼천선이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, 미국 쪽 지표인데요.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. 아, PPI. 네, 기업 간 거래되는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 동향인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거시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2025년 27주차는 3분기 딱 시작하자마자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다. 네, 그러면서 실적 시즌을 앞둔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 한 주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특히 주 후반에 외국인 매도세랑 고객 예탁금 급감, 이게 좀 두드러졌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도 제안하는 게 이런 변동성 심한 장에서는 섣불리 막 추격 매수하거나 네네. 아니면 또 너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거나 투매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 좀 실적에 받쳐주는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점검이 필요하다. 네.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. 다가오는 이 실적 시즌, 과연 기업들의 성적표가 지금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? 네,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. 아니면 혹시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와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변동성이 계속될 수도 있을까요? 그럴 관용성도 배제할 순 없죠. 네, 이 질문 한번 마음속에 품고 다음 주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